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제가 매수를 했던 이 4월 1일 시장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4월 1일 수요일은 종전 기대감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. 특히 이 엔비디아가 5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영향이 국내 시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날입니다.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SK하이닉스, 자, 이런 종목들은 이미 프리마켓에서부터 막 7%, 5%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갭도 높게 띄우면서 장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. 이제 오늘은 좀 아쉽게 됐지만 어제는 이제 일단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막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는 날에는 종목 선정이 좀 더 어려운데요. 아마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어렵냐면은 종목이 안 올라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어디를 봐야 할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제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, DLENC, 현대건설, 우리기술 이런 식으로 원전주들이 먼저 이제 좀 때려주는 흐름이었고, 그런데 이 원전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계속 흐름이 이어지진 않았고요. 중간에 흐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 엔비디아가 마벨에 3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, 이걸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확장, 특히 NV링크, 실리콘 포토닉스, 즉 데이터 센터로 연결 속도 쪽이 부각되면서,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광통신 관련주들로 거래 대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대한광통신, 그리고 HFR, RFHIC, 솔리드 이런 식으로 광통신 관련주들이 이제 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광통신 관련주 이런 식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냐면은 어떤 특정 한 종목만 보시기보다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. 어느 테마로 자금이 붙고 있느냐, 이게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특정 한 종목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테마를 이루면서 군집을 이루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대한광통신, 그 다음에 HFR, RFHIC, 솔리드 자 이런 식으로 통신 관련주들이 쭉 밀고 올 때 저는 이 당시 이제 거래 대금도 몰리면서 거래 대금도 몰리면서 상승률도 눈에 띄는 이 대한광통신을 선택을 했거든요.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보면 어제 이제 장 초반에 보시면은 거의 지금 27% 부분까지 계속 양봉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언제 이렇게 내리꽂을지도 모르고 쭉 올라가다가 그냥 상한가로 닫힐지도 모르고 그건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지켜봤습니다.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빵빵빵빵 많이 터지는 모습이었고, 그 다음에 상승률도 눈에 띄게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이제 뭘 마음을 먹었냐면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, 여기서 1차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제 상한가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엄청 특정 종목을 막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걔가 뭔가 기회를 안 주고 슝 하고 가버리면 이러면서 괜히 막 2등 혹은 3등 아니면 좀 마음에 별로 없었는데 뭐가 여기서 올라오는 게 보이면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하거든요.
저도 이제 마음이 거의 뭐 비슷합니다. 근데 이걸 우리가 진짜 잘 참아야 되는 게,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마음을 먹었냐면, 이대로 만약에 가서 얘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대로 만약에 상한가에 뭐 다친다, 이대로 그냥 슈팅이 나와서 그대로 뭐 상한가에 다쳤다, 그러면은 그냥 포기를 하자, 이거 어쩔 수 없다,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좀 저는 먹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포기 기준을 일단은 제 나름대로 정해 놨다라는 거고요. 올라가는 걸 보면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, 안 되면 하지 말자, 타점을 주지 않으면 이 매매는 하지 않는다, 일단 이렇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. 안 그러면 이제 뇌동이 터지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, 자, 이 종목이 이제 계속 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요렇게 꺾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9시 20분을 기준으로 9,300원에 이제 좀 고점을 얘가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대금도 줄고,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 종목이 재차 눌렀다가, 자, 요렇게 눌렀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겠죠. 많이 올랐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게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, 자, 그러면은 오늘 이 시장은 광통신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일단 항상 매매를 할 때 1차에 강한 슈팅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,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갈지를 모르니까 강하게 올라오는 걸 봐야 여기서 얘가 끼가 있구나 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쭉 빠져버리는지 아니면은 슬쩍 눌러주는지 확인하고, 이제 재차 돌파할 때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N자 모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, 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매수 진행을 해서, 자, 이 종목이 그냥 상한가에 그대로 닫혔고요.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, 제가 상한가를 따라잡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제 원칙에 맞춰서 기다리다 보니까 타점이 자연스럽게 높아졌고,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매매가 상한가 따라잡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멈추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, 뭔가 내 원칙대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지만, 여러분들도 막 종목 보시다 보면은 갑자기 종목이 슝 막 날아가면서 쭉쭉쭉쭉 막 올라갑니다. 마음이 막 급해지죠. 얘가 미쳤나, 왜 이러지?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, 그러면은 타점이 막 높게 형성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,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게 공포심을 불러오더라라는 겁니다. 이거 여기서 매수했다가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이거 잘못되면 무조건 내다 박히는데, 이런 생각이 들죠.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,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에 잠기지 않고 조금만 밀리면 그냥 밑으로 꽂히면서 바로 손절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무섭죠. 그래서 멈추게 되는 건데, 저도 당연히 무섭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올라옵니다. 저라고 해서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겁 없는 거 아니거든요. 이건 너무 높은데. 저도 욕합니다. 막 보면서 이게 시장이 돌았나,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, 미쳤나, 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, 이런 생각 하거든요, 저도. 그래, 여기서 밀리면 이거 진짜 바로 손절인데, 이런 생각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, 이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. 마음도 불편하거든요. 그렇게 이제 마음도 불편하고 이 생각을 없앨 수 없는 그 상태에서조차도 이제 내 기준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, 이제 불편한 걸 알고도 이제 밀어붙였고,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가의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이제 7.29%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결국 매매를 갈라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
공포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기준을 지켜야 되겠죠. 자기 원칙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. 자기 기준으로 들어간 매매의 가장 저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매매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매매를 보여드리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종가 매수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 영상 보시면은 계속 저는 매번 똑같은 방식의 이 돌파 매매만 계속 반복해서 저는 수년째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이유가 정말 단순한데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뭔가 손을 뻗었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수에 집중을 해야지만 이제 그걸 내가 현실로 바꿀 수 있고 그 현실이 이제 밑거름이 돼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 뭐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뭐 남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특별한 자질까지 있어야지만 가능한 매매의 영역을 계속 쫓다 보면요. 결국 남는 건 저는 못 잡은 기회 그리고 후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돌파 매매나 뭐 상따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눌림목이든 종가 매수이건 뭐 투매가 됐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매매를 계속 일단은 먼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.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자, 이 기준 하나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은 돌파 매매라는 건 뭔가 마음이 편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불편한 순간인 걸 알면서도 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뭐 장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매매가 막혔다. 내가 요즘 매매가 꼬인다, 막혔다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매매가 뭐 좀 막혀 있다면 그건 저는 이제 뭐 실력이 부족하다,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저와 같은 어떤 이런 비슷한 순간들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원칙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약간 이런 반응 멈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어떤 얼마 안 되는 이 허들을 혼자 넘기려고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대부분 이 구간에서 또 몇 년씩 막 반복을 합니다. 이거는 뭐 혼자 버티는 영역도 아닐 뿐더러 저는 계속해서 이 교정을 반복을 해야지만 어떤 나만의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과정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그 구조를 정리해둔 공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매매는 결국은 이 작은 허들, 내가 멈칫하는 이 순간 내 원칙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딱 그때 내 발목을 탁 붙잡는 그걸 탁 뿌리쳐버릴 수 있는 이 한순간을 넘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매매를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했지만 기준대로 밀어붙인 매매였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